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143번째. 오늘은 겁살은 겁탈, 강탈을 당한다는 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신살 중에 겁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신살 중에서 겁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주에 육개살을 했기 때문에 화개살을 할 차례인데, 화개살은 예전에 동영상을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겁살을 할 겁니다. 자, 겁살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겁살 찾는 법을 간단히 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치 기준으로 삼합을 찾아서 겁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겁살은 화개살 다음에 오는 오행이 겁살입니다. 그래서 삼합의 맨 뒤에 오는 오행이 바로 화개살이죠. 그 다음에 오는 오행이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인호술년에 태어나신 분은 술토가 화개살이죠. 술토 다음에 오는 해수가 겁살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년에 태어나신 분은 축토가 화개살이죠. 축토 다음에 오는 임목이 겁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년에 태어나신 분은 진토가 화개살이기 때문에 진토 다음에 오는 사화가 겁살이 됩니다. 그리고 해묘민생에 태어나신 분은 미토가 화개살이기 때문에 미토 다음에 오는 신금이 겁살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겁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볼 겁살. 겁살은 겁탈, 강탈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뺏기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겁살은 반대로 뺏어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길작용을 하면 뺏어오고 흉작용을 하면 뺏긴다는 얘기죠. 그런 양면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뺏어오고 그러려면 상당히 강기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기질이 있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게 바로 겁살의 작용력이 되겠습니다. 자, 겁살이 흉하게 작용하면 뭔가를 뺏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제, 손재, 재물을 뺏기고 부부이별, 이성 배우자를 뺏기니까 부부이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 건강을 뺏기기 때문에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우두머리 기질이 너무 강하게 흉하게 작용하면은 이 육친덕이 없고 배우자하고 자식을 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배우자덕, 자식덕이 약한 살이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우두머리 기질이 강기질로 나타나면 독기, 혹독, 잔인, 고집, 자존심의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는 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겁살이 흉하게 작용하면 경제의식이 강해서 시비, 구설에 시달리는 게 바로 또 겁살의 작용력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겁살이 길하게 좋게 작용하면 벼슬을 얻고 승진을 하고 권력을 갖고 치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기질이 잘 발달됐으니까 적극적이고 총명하고 민첩하고 재주가 좋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기질로 자수성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심리가 있어가지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살이 겁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작용과 흉작용으로 나눠서 나타난 게 겁살이 되겠습니다. 겁살은 뭔가를 뺏기고 강탈당하는 게 겁살이 되고, 반대로 길작용을 하면 내가 뺏어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겁살이 운기에서 왔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비슷한 의미지만은 흉하게 작용하면 관제, 그 다음에 시비구설이 생기고 가정불화, 손재, 질병으로 이어지는 게 겁살의 운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좋게 작용하면 승진, 치부, 부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권력,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겁살의 좋은 운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작용력이 있는 게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팔자에서 겁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사주 팔자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볼까요? 임술년, 기우월, 개해일, 개해시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남자분이시죠? 자, 이 사주에서 겁살이 보입니다. 겁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연치를 봐야 되겠죠. 연치가 술토네요. 술토에 삼합이 어디에 걸린지 보면 오술 삼합에 걸리죠. 그래서 맨 뒤에 술토가 화개살이고, 화개살 다음에 오는 오행이 겁살이 되겠다는 얘기죠. 술 다음에 해수죠. 해수가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일지하고 시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겁살이 일지에 시지에 있는 겁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사주 형국을 파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겨주는 쇠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일지, 시지,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개수, 작은 물까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상당히 비겁인 물기운이 강하게 보입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 연지, 술토 지장간에 역시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임수, 해수, 해수에서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고 개수까지 물기운이 강하고 물을 생해주는 쇠기운까지 가세하니 내 편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사주가 매우 신강한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 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없죠? 일지, 해수, 지장간의 간목, 시지, 해수, 지장간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 역시 사주팔자에 나온 거는 전혀 없네요. 연지, 술토, 지장간에 정화가 조금 많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리고 월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해수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거라고는 상대편은 술토하고 기토, 큰흙, 작은 흙 뿐이네요. 그러면은 내 편의 세력이 개수, 해수, 임수,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유금까지 합쳐져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하고 상대편은 술토, 기토밖에 없어서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혹시 상대편에서 내 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내 편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보자고요. 보니까 기토가 보이네요. 기토는 물을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밑에 있는 유금을 생하고 유금이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됐네요. 그래서 기토도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술토 혼자 이 물을 막으느라고 고군분투하니까 최강사주까지 갔네요. 최강사주까지.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최강사주까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인상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리숙하죠. 이 물기운에 흙이 거의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유금 자금세로 이 많은 물을 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설픈 관인상생이 됐지만 아무튼 그래서 최강사주가 됐고, 저희 술토 혼자 물을 막으려는 고금토하는 용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술토가 용신이 됐고, 자, 희신 운기에서는 어떤 거를 받아야 되죠? 자, 이 사주는 두 가지 희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쇠를 받으면 좋겠네요. 무슨 얘기냐? 사주가 삼상격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그러나 이 유금, 쇠가 너무 적죠. 그러니 유통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죠. 술토가 바로 유금을 생할 수가 없죠. 너무 큰 흙이 작은 쇠를 생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토다 금매가 돼가지고 유통이 안 돼가지고 삼상격이 안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은 운에서 경금이나 아니면 신금 큰 쇠가 들어왔을 때 삼상격이 되면서 운기가 괜찮은 운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일반격으로 봐가지고 큰 나무가 간목이나 인목으로 이 물기운을 살금살금 빼줄 때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무, 큰 나무가 오든지 큰 쇠가 오든지 삼상격이 이루어지든지 정격으로 인해서 정격으로 봐서 큰 나무가 와도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희신은 큰 쇠나 아니면 큰 나무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불이 오게 되면 이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다 꺼버리죠. 그리고
흙이 하더라도 흙하고 물하고 또 전쟁이 되고 아주 시끄러운 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겁살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겁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자고요. 먼저 겁살이 자식궁하고 배우자궁에 있네요. 배우자궁에 있는데 사주에 흙기운이 거의 흙탕물이 돼버렸죠. 이 술토도 거의 이 쓰나미 같은 물에 거의 쓸려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직업은 관이 약하죠. 관이 직업이 되고 또 자식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한테. 그러니 자식 자리에 겁살, 자식을 눌러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자식 기운을 눌러서 자식복이 없고, 또 배우자궁에 겁살이 있네요. 배우자는 어디 있나요? 술토지장간에 정화, 조그마한 불이 있는데 이 많은 비겁들이 물기운의 비겁들이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불기운을 갖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네요. 이 불이 뭐죠? 재성이죠. 그러니 재성은 재물을 서로 뜯어먹으려고 날리고, 그 다음에 재성이 또 배우자죠. 이성 배우자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날리고, 그러니 이 겁살이 일지에 있는 겁살이 바로 배우자를 뺏길 수 있는 배우자운이 상당히 약하게 하는 그런 기운으로 겁살로 작용을 하네요. 그리고 재물도 검탈당하는 재물 하나 가지고 이 많은 물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재물도 겁탈당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겁살이 재물, 그 다음에 배우자를 겁탈해 간다, 뺏어간다. 인연이 약하죠. 그리고 자식 자리에 겁살이 있어서 이 흙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쓸려 내려가는 형국이라 자식을 눌러버리는 형국이라 자식복도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살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또 해해 자형살 보이시죠? 배우자 자리와 자식 자리가 또 자형살. 그 다음에 계해 간여지동이죠. 일간하고 일지하고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간여지동. 이런 게 모두 자식과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한 것을 알 수 있고, 재물은 또 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이 겁살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주가 강하고 최강사주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사주니까 고집이 강하고 경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학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으로 이 학문바를 좀 세우면은 이걸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러면은 이러한 흉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학문에 쏟지 않고 일반인의 길로 가면은 이러한 겁살의 작용력이 상당하게 작용을 해서 재물, 그 다음에 배우자, 자식까지, 그리고 이 직업이죠. 관이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 안정도 안 되는 그런 흉을 가진 겁살의 작용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이나 전문성으로 가야 이 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겁살이 아주 흉하게 재물, 배우자,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자식까지 흉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기해년, 무진월, 임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에서도 겁살이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연지를 봐야 되겠죠? 연지에 해수가 보입니다. 해수의 삼합을 찾아보면 해묘미가 되겠네요. 해묘미 삼합이 되죠. 자, 미토가 화개살이죠. 화개살 다음에 오는 오행이 바로 겁살이 되겠죠. 미 다음에 신이죠. 신금이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죠? 일지에 위치해 있네요. 자, 이 겁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네요. 물의 네 편은 같은 비겁인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에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 안에 계수, 그 다음에 일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천간에 있는 작은 쇠, 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네 편은 해수, 신금,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작은 쇠, 신금으로 이루어졌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내가 생해지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자,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에 간목, 그 다음에 월지,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재성인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의 무토,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지장간에 해수안의 무토,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힘도 상당하죠. 기토, 무토, 진토, 묘목 해가지고. 자, 이러면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어려운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내 편 중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상대편에서 내 편으로 넘어간 거는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무토하고 진토, 흙이 보이네요. 흙이 물을 극하는 오행이죠. 극하고 있나요? 바로 신금, 큰 세가 있기 때문에 물을 극하지 않고 무토하고 진토는 신금을 생하느라 토생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무진, 큰 흙이 강활한 대지가 내 편으로 넘어오니까 이 사주는 순식간에 강사주가 됐네요. 요거 빼버리면 이 나를 극한 오행이 내 편이 돼버리고, 그러면 기토하고 묘목하고 두 가지만 상대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신강사주가 되고, 용신은 뭔가요? 신금이 되겠죠? 선생님, 강한 사주에 어떻게 인성이 용신이 됩니까? 하고 또 여쭤볼 수가 있겠죠? 이 신금을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무토하고 진토는 바로 흙을 극해버려서 사주가 약사주로 기우뚱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관을 모두 수용해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금이 없어진과 동시에 이 흙들은 물하고 전쟁을 하게 돼서 사주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금이 용신이 됐고, 희신, 운에서 오는 거는 나무를 받으면 좋겠네요. 물기운을 살금살금 빼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나무도 큰 나무가 좋겠죠. 간목이나 인목이나. 그런 사주 발자가 됐고, 이런 운기는, 희신은 나무로 받아야 좋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흙이 들어오면 쇠를 생해가지고 다시 금생수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불이더라도 물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운은 나무를 받아야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사주 여자분이신데 관살이 혼잡돼 있죠. 기토, 무토, 진토, 지장간에 있는 무토, 무토까지 상당히 관살이 혼잡돼 있고, 그러면 이성 배우자운이 상당히 약하죠. 그런데다 관의 질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 흙들은 이 물들이 스며들다 보니까 많은 물들이 스며들고 또 쇠기의 힘을 많이 뺏겨서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기토는 거의 쓸려갈 형편이고, 진토는 절벅절벅한 흙인데 해수와 임수가 스며들면서 거의 절벅거리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흙이 돼가지고, 이 관이 뭐죠? 바로 여자분한테 이성 배우자죠.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관살 혼잡에 관의 질이 햇빛이 없어가지고, 또 물이 스며들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흙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은 그런 살로 됐네요. 그런데 일지에 바로 겁살이 있어가지고 작용력이 이성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살로 작용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배우자운과 시지, 자식궁하고 원진살, 그 다음에 연지하고 일지하고 진에 또 원진살이 돼 있네요. 이게 또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혼수, 재혼수가 있어서 이 겁살, 일지에 겁살이 있어가지고 여기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작용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식도 눌러버린다는 얘기죠. 자식이 묘목이지만은 이 많은 물이 스며들면서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진살까지 작용해서 자식운도 안 좋은 그런 사주 발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겁살의 작용력은
이성 배우자가 안 좋고, 또 성격 있죠. 강사주에다가 무진백고에다가 이런 양기운에다가 또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강한 성격이어서 남자를 눌러버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배우자운을 많이 누르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이분은 겁살이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고 자식운도 눌러버리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이게 관이 또 직업도 되죠. 이분이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승진도 안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상당히 늦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살이 직업운, 그 다음에 배우자운, 그 다음에 자식을 눌러버리는 이런 기운으로 흘러가네요. 운기 흐름도 그렇죠. 물기운으로 가버리죠. 쇠하고 물기운으로 해서 운기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겁살이 아주 흉하게 작용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겁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겁살은 손재수, 그 다음에 구설 12수, 그 다음에 관재수 이런 걸로 흉하게 작용하지만은 잘 길하게 작용하면은 오히려 승진, 권력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겁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